의식 상태와 의식의 상태. 더 나아가는 이야기에 앞서서 의식 상태는 의식 상태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은 의식에 대한 타동적인 고통을 쓰임과 자동적인 쓰임의 차이를 논의해보자. 먼 산에서 반사되는 붉은 석양벽을 바라보거나 누군가를 갈망하거나 경쟁자의 처벌의 통경을 느끼거나 일상적인 병원 방문 중에 공포를 경험하는 등등은 각각 독특한 느낌의 주관적인 경험이다. 우리는 깨어있는 동안에서 이런 의식상태 또는 경험의 끊임없는 흐름 속에 있으며 그런 의식상태 또는 경험의 내용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러한 내용을 동일한 상태로 또 몇 초 이상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 상태를 유지하려면 시끄러운 알람이나 지속적인 편두통과 같은 강력한 자극이 필요하거나 또는 침낭에 누운 채 어두운 숲속에서 사람처럼 생긴 무언가가 은밀히 움직이는 소리를 추적하면서 정신적인 계산에 몰두하거나 반복되는 생각에 집착하는 등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런 경우일지라도 그 내용의 세세한 부분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흔들리며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아마도 그 기초 신경 집합의 불안정한 경향을 반영하는 것 같아. 의식의 내용은 변덕스럽고 찰나의 순간에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마치 연못 표면의 잔물결과 파도가 수면날의 강력한 흐름에 흔들리는 것처럼 의식의 흐름은 무의식적인 감정, 기억, 욕망, 두려움 등과 같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 썰물과 밀물을 나타낸다. 그 흐름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독특한 악기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는 것과 같다. 모든 것들은 우리가 깨어있고 생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가성되어서 소리, 시각, 촉각 등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한 가지 의식의 상태이다. 우리는 수면 중에서 의식이 희미해진다. 우리는 인생의 4분의 1에서 4분의 3은 이런 자는 셈이며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자고 나이가 들수록 덜 잔다. 수면은 행동적으로 부동의 상태에 우리가 숨을 쉬고 눈을 움직이고 때때로 발다리를 경련하는 경우처럼 절대적인 부동 상태는 아니다. 외부 자극에 따라서 반응 감소로 정의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일상적인 수면의 필요성을 모든 동물과 공유한다. 잠에서 깨어날 때, 특히 이런 밤에 깨어날 때 우리는 마치 림보에서 빛이 세계로 들어오는 것처럼 느낀다. 우리는 거기에 없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우리는 없음에서 존재로 깨어난다. 이것은 의식 없음으로 규정되는 또 다른 상태다. 반대로 아침에 자연스럽게 깨어났을 때 우리는 종종 일상적이거나 멜로드라마적인 이야기와 함께 생생한 감각운동 경험을 떠올릴 수가 있다. 우리는 마술처럼 다른 영역으로 이동하며 그곳에서 달리고 날고 옛 애인 또 아이 과거에 충실한 동물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그러한 동안에서 우리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고 반응하지 않으면 주변 환경과 거의 단절된 상태에 있다. 즉 또 다른 의식의 상태는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삶의 한계를 하는 특징이다. 이 세 가지 독특한 의식 상태는 독특한 정기적인 활동에 반영되며 그 활동의 희미한 메아리는 두개골을 덮은 피부인 두표의 정극을 통해서 포착될 수 있다. 바다 표면에 끊임없이 소란스러운 것처럼 내 표면도 피질 뉴런이 생성하는 미세한 전기 흐름을 반영한다. 독일의 정신가 의사 한스 베르그는 텔레파시의 실체를 증명하기 위해 팽생을 탐구하며 뇌파 검사를 개척했다. 그는 1924년 처음으로 환자의 뇌파를 기록했지만 의심이 가득해서 1926년까지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베르그는 여러 차례 노벨상 후보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나치 독일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1941년에 목을 매서 자살했으며 이 죄는 임상신경 생리학이라는 분야의 기초 도구가 되었다. 이 죄는 시각, 행동, 기억, 사고 등을 담당하는 뇌의 외부 표면 심피질 전체의 전기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미세한 전압 변동을 측정한다. 준규칙적인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뇌파는 주된 주파수 대역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다. 뇌파의 종류는 초당 8에서 13사이클 헤르츠 범위의 알파파, 40에서 200 헤르츠 범위의 감마파,
대역의 델타파 등으로 구분된다. 이런 불규칙한 본성은 뉴런의 구성원의 요동치는 대규모 뉴런 연합의 활동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파동의 전반적인 구조와 형태 그리고 일주기 및 수명에 관한 가정은 질서 정연하고 규칙적인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한다. 임상용 이지 장치는 적게는 4개, 많게는 256개 전극으로 두피를 덮는다. 이지를 탐색 도구로 활용하여 연구자들은 1953년 수면 중에서 내가 매일 밤 2가지 다른 상태의 빠른 안구 운동 수면의 깊은 느린 안구 운동 수면 사이를 여러 번 전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라워했다. 렘 수면은 저전압, 불규칙하고 빠르게 변하는 뇌파, 안구의 빠른 움직임, 완전한 근육마비 등의 특징을 보여준다. 렘 수면은 뇌의 일부가 깨어있을 때처럼 활동하기 때문에 역설적인 수면이라고 불린다. 이와 대조적으로 깊은 수면 또는 비렘 수면은 진폭이 큰 전기파가 천천히 상승하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수면이 깊고 편안할수록 뇌의 공회정, 회복, 활성 등을 반영하는 파동은 더 느리고 커진다. 오늘날 소비자용 기기는 밤에 착용하는 가늘한 밴드를 통해서 이지를 기록하여 주며 깊은 수면 파동과 동기화되어서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소리를 사용해서 수면의 질을 향상시킨다. 수십 년 동안 렘 수면은 꿈꾸는 수면과 동의어로 여겨졌으며 깊은 수면 또는 비렘 수면은 아무 경험도 없는 수면과 동의어로 여겨졌다. 이런 영향력 있는 개념은 쉽게 사라지기 어렵지만 많은 연구에서 이러한 개념이 지나치게 단순화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비험자들을 무작위로 깨워서 고음질 이지 장치를 사용하여 뇌를 모니터링하는 동안에 에너지 직전에 어떤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로 최대한 비험자 70%가 깊은 수면에서 깨웠을 때 단순한 지각적인 꿈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렘 수면에서 깨웠을 때 보고된 꿈은 깊은 잠에서 깨어날 때보다도 더 확대되고 복잡하며 정교한 이야기 줄거리와 강한 감정적인 연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렘 수면에서 깨어난 비험자 중에서 상당수는 꿈 경험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이런 세 가지 생리적인 의식 상태는 매일의 주기에 따라서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 외에도 역사적으로 사회는 기본 지각, 체력, 운동활동 등을 조절하기 위해 알코올과 약물을 사용하거나 남용하여 의식의 상태를 변화시켜왔다. 특히 세로토닌 수용기 기반의 환각점이 도취제인 실로시빈, 메스칼린, DMT, 트립타민, 아야와스카 등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영적 및 유흥 목적으로 복용하는 이러한 약물은 경험의 질과 성격을 변화시켜서 도취에 젖어들게 만들고 지각하는 시간 흐름을 느리게 만들고 자아를 상실하게 만든다. 이런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환각 증상이 나타나는 동안에 더 높은 의식의 상태에 도달했다고 말한다. 물병자리 시대, 점성스러운 시대, 인간의식을 확장하고 내적 능력을 개발시켜 신비적인 우주 차원에 도달하는 뉴에이지 운동을 연책인 지각의 문에서 올더스 흑설리는 이러한 한 가지 사파를 묘사했다. 잠시에 만개한 레드 핫포크 꽃무리가 내 시야에 폭발적으로 펼쳐졌다. 감탄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꽃들은 마치 서 있는 듯이 보일 정도로 열정적으로 살아있으며 파란 창공을 향해서 솟구쳐 있었다. 나는 그의 불 내려다보며 벗어날 수 없는 신비로움으로 요동치는 가장 섬세한 녹색빛과 그림자의 동물 미로를 발견했다. 인상적인 이유에서 다양한 약재를 사용해서 안전하고 빠르게 그리고 가역적으로 몇 분 동안에 몇 시간 동안의 의식을 껐다가 다시 켤 수가 있다. 마취는 스스로의 통증, 괴로움, 자꾸 떠오르는 기억 등을 없앨 수 있는 의식의 부자연스러운 상실이며 그 혜택을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이것은 현대 문명의 위대한 승리 중의 하나다. 병적인 의식의 상태는 심한 외상 뇌졸중, 약물 또는 알코올, 과다 복용 등에 따른 혼수 상태와 식물인간 상태를 포함한다. 그런 상태에서 의식은 사라지지만 그 환자의 뇌 일부는 여전히 약간의 집안일을 지원하기 위해서 작동하고 있다. 어느 의식 이론이라도 의식 상태와 의식 상태 모두에 대한 이 방대한 데이터를 모두 설명해야 할 것이다. 의식의 신경상간물 1980년대 후반 캘리포니아주 남부에 있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의 젊은 조교수였던 나는 프랜시스 크릭을 매달 만났다.
나는 내가 어떻게 의식을 생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움을 할 수 있는 동력을 만난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그리는 제임스 왓슨과 함께 유전의 분자인 DNA 이중 나선 구조를 발견한 물리학자였다. 1976년에 60세가 되던 해에 그리그의 관심사는 분자 생물학에서 신경 생물학으로 옮겨가고 그는 그 세계를 떠나서 캘리포니아 라호이아의 신세계의 새로운 터전을 마련했다. 그러니까 나는 40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친밀한 사제의 관계를 맺었다. 우리는 16년 동안의 긴밀히 협력하며 과학 논문에 에세이 24편을 공동 제필했다. 우리 협력은 그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계속되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좋아하는 연구를 시작했을 때마저도 의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을 인지기능 저하의 신호로 받아들여졌고 젊은 과학자에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는 바뀌었다. 소수의 철학자와 신경과학자들과 함께 우리는 의식의 과학을 탄생시켰다. 석양이나 아픈 물집을 경험할 때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일부 신경세포는 마법의 주파수로 진동하는가? 특별히 의식 뉴런이 켜지는가? 의식이 특정 영역 데카르트 성화선에 그들이 위치하는가? 고도의 흥분성 뇌물질 덩어리에 관한 생물학이 회색의 끈적거리는 물질과 일상의 경험에 직접하는 찬란한 서라운드 사운드의 화려한 색깔을 어떻게 연기를 시킬 수 있을까? 의식의 신경. NCC를 정의할 때 최선이라는 자격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가 NCC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매일매일 경험을 생성한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나는 경험을 구성하는 특정 시냅스, 뉴런 회로 등을 추적했다. 내 활동은 전적으로 혈류에 의존한다. 정교한 혈액 시스템은 뇌의 국소 부위의 생명 유지를 필요한 혈액을 공급한다. 혈액을 통해서 이렇게 전형적인 뇌 영상 실험에서 당신은 길고 좁은 원통 안에 누워서 무거운 기계장치에 둘러싸인 그래서 본다. 이런 활동이 경험과 관련되는지 또 예부터는 또 실험이 필요하다. 18세기 후반 이탈리아의 의사 루이지 갈바니는 신경섬유를 통해서 전달되는 전기가 겨울의 근육을 격려시키는 사실을 발견했다. 동물의 전기 연구는 전기 생리학이라는 과학을 탄생시키다. 전기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지. 이 부위가 손상되면 안면실인증 또는 얼굴 맹시로 이어질 수가 있다. 관련 패러다임은 전체 NCG, 즉 가능한 모든 경험에 대한 내용 특이적인 NCG의 통합을 파악하기 위한 기획이다. 17세기까지의 역사적인 가장자리에서 심장은 영혼의 자리로 여겨졌다. 17세기 영혼의 가장자리로 여겨졌다라고 했네요. 자, 이제 의식의 발자취를 따라서 의식 이제 소매를 걷어붙이고 내 어느 부분이 의식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는지 본격적으로 찾아보는 일에 나서보자. 정처신경계의 많은 영역이 경험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신경 요소에 속한 수백만 뉴런들의 생체 전기 활동이 어느 의식적인 느낌에도 기하지 않는 불리한 처치를 하는 반면에 다른 영역은 훨씬 더 특권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척추 내부의 기신경조적인 척수를 생각해보자. 척수는 약 18인치 등등등등으로 되어 있다. 뇌관이 의식을 가능하게 해준다. 척수는 뇌 기저부에 있는 2인치 길이의 뇌관으로 연결이 된다. 만약 뇌관이 손상되면 압박을 받으면 흔히 사망에 이른다. 아주 국소적인 손상일지라도 심각하여 지속적인 의식 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좌우측 동시에 손상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것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여러 전장에서 노모 남자기 희생자들의 뇌를 꼼꼼하게 해부한 결과 그들의 뇌관 내의 수면을 적재한 시상하부와 깨어남을 저장하는 뇌관 상부에서 두 가지 개별적인 감염 부위를 발견했다. 뇌관은 망성 형성체 또는 상향 망성 활성 시스템이라 불리는 세포 집합체 내에
적어도 40개의 독특한 뉴런 집단을 포함한다. 각 집단은 글루타메이트, 아세틸콜린,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 가바, 히스타민, 아데노신, 오렉신 등과 같은 자체 신경전달 물질을 사용해서 피질 또는 기타 전대 구조물의 흥분성을 직간접적으로 조절한다. 뇌간 뉴런은 피질의 혼합에서 여러 신경 조절 물질을 조입하여 의식을 가능하게 하며, 의식이 생기려면 수많은 처리 과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당신의 폐는 마치 풀무와 같이 공기중의 산소를 빨아들이고, 심장은 수족의 적혈구 세포를 분부질러서 온몸과 뇌로 전달해야만 한다.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경동맥이 막히면 당신은 수천의 의식을 잃고 실신하게 된다. 물론 혈류 자체만으로 정신 차리게 할 수는 없다. 심장이 뛰고 있지만 혼수 상태에 있는 환자가 이것을 조용히 증언해준다. 노트북이 작동하려면 저런 공급 장치가 필요한 것만큼 정신도 정기하게 조정된 뇌간 혈류를 전제한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지는 않다. 이런 교통사고 피해자가 응급실로 실어왔을 때 특정 경험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사유의 구분이 실제 임상에서 식별되기는 어렵다. 손해의 상실이 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는 무언가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도 발견한 것만큼이나 유익할 수 있다. 이것은 손해, 즉 머리 뒤쪽 피질 아래에 붙어 있는 작은 뇌에 대한 놀라운 사실이다. 손해는 자가동 피드백 과정을 구현하며, 이 과정은 서있기, 걷기, 달리기, 도구 사용하기, 말하기, 장난감 가지고 놀기, 또 공 드리블하기 등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신체의 감각과 근육을 조정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필수적이다. 뇌에서 가장 독특한 이론은 손해 브루킨의 세포. 브루킨의 세포. 부채꼴 모양의 가지덕에는 무려 20만 개의 시냅스를 가진다. 브루킨의 세포는 복잡한 내재적인 전기 반응을 하며 그 즉석 돌리는 손해의 전력을 뇌의 다른 부분으로 전달한다. 인간 손해의 브루킨의 세포. 만약에 뇌졸중이나 외과 수술 칼에 의해서 손해 일부가 손실되면 의식은 어떻게 되는가? 나는 최근에 언변에 요청한 젊은 의사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1년 전에 외과 의사가 그에게 공격적인 뇌종양 교모 세포종을 포함한 달걀 크기의 손해 조직 덩어리를 제거했다. 놀랍게도 그는 이전에 쉽게 피아노를 치고 스마트폰을 또 이렇게 유리하게 타이핑하던 능력을 잃었지만은 세계에 대한 의식적인 경험, 과거 경험을 기억하고 미래의 자신을 투영하는 능력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리고 이것은 전형적인 사례이다. 소리 없이 살아가기. 손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뇌축색으로 채워진 빈 공간을 가지고 태어난 여성의 뇌구조. 더 극단적인 사례는 경미한 정신장애, 언어, 말투, 중간 정도의 운동 결손을 가진 24세 중국 여성의 경우다. 뇌 스캔을 하는 동안에 의사들은 손해가 있어야 할 곳에 뇌축색으로 가득 찬 빈 공간을 발견했다. 그는 손해가 없이 태어난 드문 사례이다. 그는 딸과 함께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며 주변 세상을 온전히 경험하고 있다. 결코 좀비가 아니다. 브루킨의 세포는 모든 뉴런 중에서 가장 정교한 세포 중의 하나이다. 그 손해는 신체와 외부 공간을 수백 개의 뉴런과 대응시킨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의식을 생성하기는 전혀 충분치 않아 보인다. 왜 그런가? 그 중요한 힌트를 손해의 매우 정형화된 결정체 같은 회로에서 찾을 수가 있다. 첫째, 손해는 거의 전적으로 피드포워드 회로이다. 다시 말해서 한 뉴런 집단이 다른 뉴런 집단으로 입력되며 그 다음에 둘째 집단은 셋째 뉴런 집단에 영향을 미친다. 작은 반응을 증폭시키거나 초기 격발보다도 오래 지속되는 격발로 이어지는 재기적인 시냅스는 거의 없다. 손해의 어떤 흥분성의 순환 회로도 없지만 지속적인 신경 반응을 잠재울 네거티브 피드백은 충분히 있다. 의식의 중요한 것은 개별 뉴런이 아니라 뉴런들이 서로 연결하는 방식에 있다. 병렬 및 또 피드포워드 구조는 의식을 설명하기에 충분치 않으며 이는 우리가 오던 길을 되돌아가야 할 또 중요한 단서이기도 하다. 그렇네요.